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2018년 소방승진 소방기본법을 고득점을 막기 위한 최근 개정 신설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책을 다 만드는 과정에서 중간에 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새로운 법들이 법률 내용이 추가 또 개정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번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소방력 기준 등 제8조가 있습니다. 우리 소방력 기준 8조. 그래서 1항 있고 2항, 3항 있는데 이 3항에 보면 소방 자동차 등 소방 장비의 분류 표준화,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자, 이 행정 안전부령이 정한다 하면 이것을 우리가 2018년 12월까지 이번 18년 대비까지는 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여러분들이 숙지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행정안전부령. 근데 이것이 이제 19년이죠. 19년 2월부터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우리 소방 자동차 등 소방 장비의 분류 표준화,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장비는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시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소방 자동차 등 소방 장비의 분류 표준화,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따로 법률에서 정합니다. 그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게 우리 소방 장비 관리법이라는 게 새롭게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소방 자동차 등 소방 장비의 분류 표준화,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그 법률이 바로 소방 장비 관리법이다. 그런데 이거 개정이 됐는데요. 이거 적용은 이제 2019년 2월부터. 그러면 올해 여러분 시험 보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는 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개정이 됐지만 적용 연도는 내년부터니까 이것은 이제 19년부터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대로 기존 그대로 공부했던 걸 그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소방 자동차 등 소방 장비의 분류 표준화,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로 정한다. 일단 이걸로 기억하시고 내년부터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게 바로 소방 장비 관리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에서 우리가 개정 신설 내용이 좀 많고, 그 다음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관 법률에서도 신설 개정 내용이 좀 있죠. 그 하나하나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5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시행규칙 소방용수 설치 기준 있죠. 이 소방용수 설치 기준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 우리 비상소화장치가 있죠.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과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 이 우리 소방용수시설이든 비상소화장치든 다 시의사가 설치를 하죠. 그 설치 기준들 행정안전부령에 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방용수 설치 기준,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 다 행정안전부령, 즉 소방기본법 시행 규칙에 정하는데 규칙으로 정한다. 그 규칙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기존에는 그 시행 규칙에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신설됐고 추가됐다.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개정 후입니다. 시행 규칙 6조입니다. 6조. 시행규칙 6조. 이 행정안전부령이죠. 소방용수 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신설됐죠. 신설. 자, 그게 뭐냐?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우리 시도지사죠. 시도지사는 법 1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된 소방용수 시설에 대하여 별표위에 소방용수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된다. 자, 2항을 봅니다. 법 10조 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자, 법 10조 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호에 같다. 그래서 이 3항이 중요합니다. 3항이 중요하죠. 시행규칙, 우리 소방용수 시설 설치 기준과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데 그 행정안전부령 시행규칙의 내용을 보면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1호를 보면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상소화장치함, 그 다음에 소화전, 그다음에 소방호스, 그 다음에 관창으로 되어 있어요. 관창, 여기. 관창. 그래서 우리 비상소화장치 종류를 일단 기억해야죠. 비상소화장치함, 그다음 소화전, 소방호스, 네 번째 관창이 있어요. 이걸 기억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 비상소화장치를 하죠. 우리 시도의사가 설치를 하는데, 자, 이런 비상소화장치는 네 가지가 있다. 비상소화장치 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 그런데 이 소방호스와 관련해서 가로속이 또 중요하죠. 소화전의 방수구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하여 도관으로서 호스와 그 다음에 연결 금속구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용 닐호스 또는 소방용 고무내장 호스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호스는 소방용 닐호스, 그 다음에 소방용 고무내장 호스죠. 그래서 소방호스 하면 소방호스, 소방용 닐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소방용 고무내장 호스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방호스 하면 소방용 닐호스, 소방용 닐호스, 그 다음에 소방용 고무내장 호스가 있어요. 관창이 있습니다. 관창. 소방용 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 연결금속구 등 끝에 연결하여 소화 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하는 거죠. 포함하여 구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소화장치는 이 네 가지를 포함하여 구성하는 걸 비상소화장치를 한다. 그래서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는 우리가 소방용 닐호스, 소방용 고무내장 호스, 관창, 이걸로 구성된 것을 우리가 비상소화장치라 하죠. 그래서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이 전에는 구체적 내용이 없었는데요. 행정안전부로 정한다만 딱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행정안전부로 정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번에 법에 새롭게 다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호가 있어요. 소방호스와 관창입니다. 우리 소방호스, 그 다음에 관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방청장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숨은 뜻이 들어있다. 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 승인, 그 다음에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호스와 관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형식승인,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그래서 형식승인이죠. 그래서 소방호스와 관창은 형식승인이 들어가야 돼요. 제품검사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비상소화장치함, 우리 소화전함 있죠. 소화전, 그 다음에 소방호스, 관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기 때문에 형식승인 대상이거든요. 근데 소화전함은 행정안전부로 정하는 소방용품이에요. 행정안전부로 정하는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의 대상은 아니지만 성능 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야죠. 그래서 여기 3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비상소화장치 함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정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그 다음에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그래서 소방호수와 관창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걸 설치하고, 비상소화장치함은 형식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형식승인 대상은 아니지만 성능인증 대상이죠. 그래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걸 설치를 해라. 그러면 4항, 사망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그래서 우리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 행정안전부로 정하는데요. 이 행정안전부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세부 사항들은 소방청장이 정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비상소화장치 설치 자체는 우리 시류사가 설치를 해야죠. 소방용수시설과 함께. 그래서 이 비상소화장치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걸 꼼꼼하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 그 다음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고, 비상소화장치는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소방호스와 관창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식 승인을 받아야죠. 소방청장으로부터. 그래서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에 적합한 걸로 설치를 하면 되겠고, 그러면 비상소화장치함, 즉 소화전함은 우리가 행정안전부로 정하는 소방용품이죠. 그러면 이 행정안전부로 정하는 소방용품은 형식 승인 대상은 아니지만 성능인증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면 되겠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상소화장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상소화장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언젠지 올해 나올 가능성이 아주 중요한 게 이 비상소화장치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설되고 추가된 내용을 암기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인자 여러분들 기본 교과서 90페이지를 보시면 화재 경기지구 관리가 있습니다. 시행령 4조. 여기 이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죠. 자, 시행령 제4조 화재 경기지구 관리죠. 올해 화재 경기지구가 전에는 이 대통령의 화재 경기지구 8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게 법으로 다 올라왔죠. 그래서 소방기본법 제13조의 화재 경기지구 그 8개 장소가 법으로 들어왔고, 이 시행령 대통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화재 경기지구 지역 10개 지역을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5항을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5항이. 그래서 시류사는 법 13조 6항에 따라 다음 각구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경기지구 관리대장. 그래서 화재 경기지구 관리대장, 이것은 행정안전부로 정하는 별표 서식에 나와 있는 그 대장이죠. 그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를 해야죠. 매년 시류사가. 그래서 시류사는 화재 경기지구 현황을 매년 작성 관리해야 돼요. 그 화재 경기지구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이 화재 경기지구 관리대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져 있는 그 대장이에요. 서식입니다. 별표에 다 있죠. 행정안전부령에 별표에 있다. 행정안전부령 별표에 있다. 근데 화재 경기지구 관리 자체는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죠. 지금 시행령. 이제 관리대장은 행정안전부로 정하는 관리대장입니다. 그 관리대장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은 사항입니다. 자, 6가지 사항을 이제 작성 관리하는 거죠. 화재 경기지구 내 시류사가 화재 경기지구의 지정 현황, 그 다음에 소방특별조사 결과. 이거 다 소방특별조사는 누가 하냐? 소방본부장 사장이 하죠. 소방설비 설치 명령 현황, 소방본부장 사장. 그 다음에 소방교육, 훈련의 실시 현황. 그래서 우리가 소방특별조사, 그 다음에 소방설비 설치 명령 현황, 소방교육의 실시 현황, 소방훈련 실시 현황. 이건 소방본부장, 서장, 소방서장이 실시를 하죠. 그 소방본부장 서장이 실시한 이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설비 설치 명령 현황, 소방교육 실시 현황, 소방훈련 실시 현황, 이 4가지. 이걸 다 시류사가
화재 경기지구 관리대장에 기재해서 작성 관리를 해야죠. 화재 경기지구 지정 현황. 이 화재 경기지구 지정은 누가 합니까? 시도의사가 하죠. 그렇죠. 그 밖에 화재 예방 경계에 필요한 사항이죠. 이 모든 걸 누가 관리한다? 작성 관리하죠. 작성 관리. 여기다가 화재 경기지구 관리대장이 있어요. 이 관리대장 서식입니다. 이건 행정안전부령이 있죠. 서식 자체는 누가 관리하냐? 시도의사가. 그래서 법에 다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소방기본법 제13조 화재경기지구 지정, 화재경기지구 지정이죠. 그와 관련된 내용이 다 13조에 있는데요. 그래서 시도의사가 화재경기지구 지정 현황 등을 매년 작성 관리해야죠. 그 매년 작성 관리하는 내용이 바로 행정안전부령 화재경기지구 관리대장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6가지 사항도 잘 기억해야죠. 그래서 화재경기지구 지정 현황,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세 번째 소방설비의 설치 명령 현황, 네 번째 소방교육 실시 현황, 다섯 번째 소방훈련 실시 현황, 여섯 번째 그 밖의 화재 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사항이죠. 이게 전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추가 신설된 거예요. 추가 신설되었다. 그래서 추가 신설된 내용이니까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가지 사항을 작성 관리한다. 누가 작성 관리한다? 시도의사가. 근데 이런 일들은 다 누가 하냐? 화재경기지구 지정은 시도의사가, 소방특별조사, 그 다음에 소방설비 설치 명령, 소방교육 실시, 훈련 실시, 이건 다 화재경기지구 내에 있는 소방기사물과 관계인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사장이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는 거죠.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재 경기지구를 했고요. 자, 페이지 이제 124페이지 보면 또 신설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죠. 전에는 우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21조의 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입니다. 자,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 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를 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우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설치하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한다. 자, 2항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 방법, 그 다음에 제2항에 따른 방해 행위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용구역,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서 그래서 대통령 전용기가 있죠. 우리가 애국 순방할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애국 순방할 때 전용기, 비행기, 에어포스 원, 비행기 전용기 타고 가는 거죠. 대통령 전용기를. 그래서 대통령 전용기, 전용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이다. 전용기 나오면 대통령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용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거죠. 대통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항을 보기 전에 이게 하나를 더 봐야죠.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방해 행위를 해버리면 어떤 벌칙이 처하냐? 이거 벌칙도 하나 써놔야죠. 벌칙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자.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합니다. 과태료. 이거 꼭 기억해야죠. 이 과태료가 새롭게 들어왔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기본법의 벌칙 규정에 과태료가 전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 그렇죠. 200만 원. 그 다음에 20만 원의 과태료가 있었는데 이 중간에 100만 원이 새롭게 들어왔다. 그래서 100만 원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게 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 100만 원의 과태료 처한다는 거. 100만 원의 과태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엄청 중요하다. 전용구역,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 정말 중요하죠. 누가 설치하냐? 대통령으로 정하는 우리가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설치를 해야죠. 그 다음에 이걸 방해하면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고 그래서 우리 소방서가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해버리면 100만 원의 과태료 처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라. 자, 그래서 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니까 여러분들이 잘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130페이지를 보시면 이 강제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강제처분 하면 우리가 제1항 강제처분, 불난집에 대한 소방대상물 및 그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불난집의 그 이웃집에 대한 소방대상물 및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처분, 그 다음에 주장태 차량을 이동, 제거하는 우리가 강제처분이 있었죠. 그 이외에 자, 사항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신설 추가된 거죠. 소방본부장, 서장, 대장은 사망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 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한다. 그래서 견인 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관련 기관에 누가? 본부장, 서장, 대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제처분의 주체는 3명이죠. 소방본부장, 서장, 대장이 견인 차량과 그다음에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항 시류에서는 사항에 따른 견인 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그 시도 조리로 전환받아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항상 비용 지급은 우리 소방기본법에서 시류회사가 비용을 지급합니다. 거의 보면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5조 4항과 5항 이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새롭게 신설된 내용이니까 잘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신설 내용은 또 우리 한글 파일로 해서 여러분한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같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192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전입니다. 법 40조 2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소방안전원장이 이제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어요. 그 교육평가심의위원회 필요한 사항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끝났어요.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이번에 새롭게 신설 도입되었습니다. 신설입니다. 자, 시행령, 즉 대통령령 제9조 교육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새로운 내용이니까 암기를 좀 하셔야죠. 그래서 이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줄여서 우리가 평가위원회나 하죠. 이 평가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새롭게 신설 도입되었다. 자, 1항 안전원장은 법 40조 2의 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둔다. 이렇게 하겠죠. 심의하기 교육평가 심의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를 둔다. 그러면 이 교육평가위원회, 즉 평가위원회는 뭐를 하냐? 교육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결과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이죠. 그래서 다음 연도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을 이제 이 교육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겠죠. 통과가 되면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제 교육을 이제 실시하면 되겠죠. 이제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평가 심의위원회, 즉 평가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다 거쳐야 된다. 자, 이 평가위원회는 이혼자 한 명을 포함하여 9명입니다. 그래서 평가하면 9명. 평가 기억이죠. 평가 기억, 평가 구죠. 그래서 기억 이렇게. 7명으로 구성한다면 바로 틀립니다. 그래서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성별을 고려해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 되겠다. 자,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하는 거다. 즉 안전원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죠. 안전원장이 임명하는 거 아니다. 안전원장이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뭐 소방청장이 또 임명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 여러 명, 9명의 우리가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위원이 있습니다. 그럼 평가위원들이 모여서 이분이 이제 가장 연륜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연세도 많고 하면 모여가지고 형님이 하십시오. 박사님이 하십시오. 아니면 교수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이제 모여가지고 차 한잔 하면서 몰아주기식. 그게 뭐 호선이라는 거죠. 호선. 몰아주기입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차 한잔 하시면서 A분이 하세요. 이렇게 서로 A분이 하세요 하면 A분이 바로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개 모임이나 동체 모임 때 네가 회장해 하면 애들이 다 박수치고 네가 해라. 그래서 추대되는 거죠. 그게 다 호선이라는 거예요. 호선. 그래서 이 우리 교육평가 심의위원회 즉 줄여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뽑는 거예요. 그 뽑힌 사람이 바로 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위원들이 뽑는 거죠. 그냥. 그래서 안전원장이나 소방청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이제 위원장을 뽑는 거죠. 호선. 네가 해 이렇게. 자, 4번 사항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원장이 임명 요청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 안전원장이 임명하는데요. 자, 위원장은 호선을 합니다. 위원들 중에서. 근데 위원들이 이제 안전원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될 수 있냐? 자, 소방안전교육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추천한 사람이죠. 그래서 소방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또 추천하는 그 소방공무원이 바로 이 교육평가 심의위원회 즉 평가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소방안전교육 전문가, 소방안전교육 수료자, 소방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교육평가 심의위원회 즉 평가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누가 임명한다? 안전원장이 임명 이촉하는 거죠. 자, 5항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어 참석하는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자, 6항 1항부터 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원장이 정하는 거죠. 소방청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이 평가위원회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누가 정한다? 안전원장이 다 정하는 거죠. 자, 안전원장이 교육평가 심의를 두기 때문에 주체는 다 누구냐? 안전원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소방청장으로 고치면 틀리죠. 그래서 교육평가 우리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는 안전원장이다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97페이지 손실보상입니다. 이 손실보상 내용이 아주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손실보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 법에 들어있는 내용과 이번에 추가 신설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손실보상은 올해 반드시 나온다. 자, 제49조의 손실보상 1항, 2항, 4항이 있는데요. 이 손실보상의 기준, 손실보상의 금액, 지급절차 방법,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그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이 끝났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세한 내용이 이번에 추가 신설된 내용이 이번에 법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자, 항상 법은 개정이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정된 법을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그때. 자,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리 손실보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이번에 추가 시설됐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죠. 자, 대통령령, 즉 시행령 제11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이렇게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세세하게. 법 49조 2의 1항에 따라 같은 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건의 멸실, 그다음에 훼손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한 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 경우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네요. 그러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에 영업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을 해야죠. 영업을 못한 경우에 영업이익에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줘야겠죠. 기간에 대해서. 자, 어떤 경우냐. 손실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때는 수리비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때는 손실 입은 당시에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이 있죠. 자, 이걸 수리가 할 수 없어요. 다 망가졌죠. 그러면 다시 교환을 하고 사야죠. 그 드는 비용을 그대로 하고 이걸 수리하고 교환하는 동안에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 영업 못하는 영업이익을 플러스해서 줘야겠죠. 당연히. 그렇지. 그러면 2항 물건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실을 위해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그래서 물건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실을 위해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죠. 뭐 직무집행, 우리 소방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피해를 입었다. 그냥 보상은 안 해주겠죠. 항상 그 재산상의 손실은 항상 우리 소방공무원,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하는 직무, 그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피해를 입어야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인과관계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는 거다. 자, 3항 49조 2 1항 2호에 따른 사상자의 보상금액대 기준은 별표 2의 4와 같다. 그 아래 내용이 또 추가적으로 있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2의 4 신설 2018년 6월 26일입니다. 신설됐죠? 자, 소방활동 종사 사상자 보상금액 등의 기준입니다.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은 의사상해 등 애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에 따르면 되겠고, 부상 등급의 기준은 의사상 등의 애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별표에 따른 부상 범위 등급을 따른다. 부상 등급별 보상금의 기준은 의사상자 등 애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2항 별표에 따른 의사상자의 부상 등급별 보상금액에 따른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그 부상제적 보상은 다 의사상자 등 애우 및 지원한 법률 시행령에 다 따르래요. 그렇죠? 보상 등급, 그 부상자에 대한 보상 등급입니다. 그 기준도 마찬가지. 다 의사상자 등의 애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냥 부상도 이제 부상 등급도 여기 법률의 규정대로 부상 등급을 기준을 정해서 보상 금액이 각각 달라지겠다. 이건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자, 보상금의 지급 순위의 기준, 의사당 등의 애우 및 지원한 법률 제10조 규정을 준용한다. 보상금의 환수 기준, 의상자 등의 애우 및 지원한 법률 제19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은 가볍게 보시고, 자, 시행령 제12조 손실보상의 지급 절차 및 방법, 이게 중요하겠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실보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급 절차 방법 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죠. 자,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인가, 그 지급 절차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다 신설된 내용이고 추가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자, 법 49조의 2 1항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 업무 또는 소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시도의사. 그래서 우리 손실보상의 주체는 누가 해주냐? 소방청장 또는 시도의사가 합니다. 그래서 손실 입은 자가 신청을 누구한테 하냐? 두 명한테 신청하면 되겠죠. 소방청장 또는 시도의사한테
신청하면 되죠. 그래서 소방청장 또는 시주사를 줄여서 우리가 소방청장 등이라 합니다. 소방청장 등 하면 소방청장, 시주사를 의미하죠.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손실보상을 해주시오 하고 서류를 소방청장 또는 시주사에게 제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경우 소방청장 등은 손실보상 금액의 산정을 위해 필요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증빙,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해야 된다. 요구할 수 있다. 2항 소방청장 등은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사 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 날짜를 기억해야 됩니다. 청구를 딱 받잖아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손실보상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보상 금액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손실보상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을 해줘라. 그 다음에 3항 소방청장은 다음 각호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를 합니다. 각하 결정. 각하라는 것은 이제 청구에 대한 청구 절차가 어떻게 빠져 있는 거죠. 서류 하나 빠져 있던가 아니면 절차가 미비되어 있던가. 자, 어떤 경우냐. 자, 각하인데요.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받은 경우. 한번 결정돼가지고 받았는데 또 다른 데서 또 받은 것을 또 청구하면 안 된다 이거죠.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받는 경우. 같은 이유로 똑같은 이유로 또 하면 하나는 각하라는 건 받아들이지 않죠.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는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는 이제 제외하는 거죠. 그때는 각하를 하면 안 됩니다. 각하는 뭐냐? 똑같은 사유로 다시 청구를 했는데 이게 청구한 게 있는데 또 다시 한 번 더 청구를 하는 거야. 그럼 하나는 이제 각하라는 거죠. 또는 뭐냐?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 절차를 갖춰야 하는 거야. 우리 손실보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절차, 요건을 구비하고 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게 다 구비되어 있지 않아요. 뭐 서류가 빠져 있던가 그러면 각하를 합니다.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다. 자, 4번 소방청장은 2항 3항에 따른 결정일로부터 이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손실보상 청구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에 결정을 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정 통보를 청구자에게 알려줘야죠. 뭐 각하를 하든 각하를 하든 뭐 기각을 하든 그 다음에 지급 결정을 하든 며칠 내에 다 통보를 해줘야겠다.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인용을 한 거죠.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피해를 입은 손실 입은 자가 손실보상 청구를 하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보상금액과 보상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을 하면 10일 내에 그 청구자에게 결정 통보를 알려주고 그리고 난 후서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보상금을 지급해 줘야 돼요. 며칠 내에 지급해 주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거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숫자 꼭 외워야 돼요. 손실보상 관련해서 60일, 10일, 30일. 그렇지. 60일, 10일, 30일. 이 날짜를 기억해줘라. 손실보상 60일은 손실보상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결정해준다? 60일 내에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하면 10일 내에 통보를 해주고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보상금을 지급을 해줘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30일, 10일 이 날짜를 기억해라.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 날짜를 넣는 문제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5항입니다. 소방청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 우체국이죠. 은행법에 따른 이제 은행이죠.
은행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자가 최신관서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신청을 해야 돼요. 여기 은행이 없습니다. 우체국이 없네요. 그러면 현금으로 이제 지급할 수 있어요. 현금으로. 이제 신청을 해야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6항. 보상금은 이제 일시불로 준다. 기본적으로. 일시불. 원칙이죠. 일시불로 준다.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일시불로 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돈이 지금 시도 예산이 부족하고 소방청장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분할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7항 1항부터 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세세한 내용은 소방청장이 또 정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했네요. 날짜를 기억하자. 60일, 10일, 30일을 꼭 기억해 주시고 계좌에 이제 넣어주는 거죠. 계좌에 넣을 수 없는 경우는 이제 현금으로 신청을 받아서 현금으로 줄 수 있고 일시불로 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잘 읽어봐야 됩니다. 자, 그 외에 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소방청장, 시도의사가 손실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사 의결을 거치고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건데요. 그러면 손실보상 심의위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 구성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 추가된 내용이다. 자, 소방청장 등은 소방청장 등 나오면 소방청장, 시도의사겠죠. 법 49조의 2 사망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 사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이하 보상위원회라 하죠. 보상위원회를 둔다. 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줄여서 보상위원회. 이거 누가 설치하냐? 소방청장이 설치하고 또 시도의사들도 각 시도에 다 설치를 해야죠. 소방청 각 시도에 다 설치한다. 자, 이 보상위원회는 이혼자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이혼으로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5명 이상 7명 57. 그죠? 그래서 보상 57. 그래서 보상위원회 하면 5명 이상 7명. 우리 교육평가위원회는 9명 이하였죠. 근데 보상위원회는 5명에서 7명 이하. 이 숫자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보상위원회는 이유는 다음 각규안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소방청장, 시도의사가 임명 위촉하겠죠. 이 경우 이혼의 과반수는 성배를 고려하여 소방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보상위원회, 즉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이원 하면 소방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더라고요. 과반수는 소방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 위촉해야겠죠. 과반수로. 그래서 소방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더 많아야 된다 이거죠. 과반수. 절반. 알겠죠? 과반수는 절반을 의미합니다. 과반수, 절반. 꼭 기억해라. 과반수. 몇 명의 이혼을 구성한다? 5명 이상, 7명 이하. 자, 그럼 누가 이 보상위원회 이혼이 될 수 있냐? 소속 소방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즉 대학이죠. 법학 또는 행장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 5년 이상. 부교수입니다. 부교수. 법학이나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 따른 우리 손해사정사. 소방안전,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소방안전 분야, 의학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이원으로 임명, 위촉될 수 있다. 자, 사망에 따라 위촉되는 이원의 임기는 2년을 하며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그래서 총 4년을 할 수 있네요. 보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는 겁니다. 간사 1명. 간사는 소속
소방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 등이 임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회의를 주의하기 위해서 간사는 소방 공무원이 간사가 된다. 한 명. 간사 한 명. 뭐 우리가 보통 개모임이나 동창회 총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무. 간사는 총무. 굳은 일 다 하자. 자, 시행령 14조 보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즉 보상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되냐 이거죠. 자, 보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뭐 교육평가위원회 위원장도 호선한 것처럼 평가위원회도 호선, 보상위원회 위원장도 호선. 그래서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 A가 하는 게 어때? 하고 A가 하세요. 하고 밀어주기. A가 하세요. 밀어주는 겁니다. 이게 호선이죠. 자,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을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면 되겠죠. 자, 시행령 15조 보상위원회 운영입니다. 보상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보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절반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논한다. 이상이 아니라 그냥 과반수네요. 과반수 이상이 아니라 그냥 과반수예요. 2분의 1, 2분의 1, 절반. 이상이 아닙니다. 과반수. 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보상위원회는 시민을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기관의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의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 자, 16조 보상위원회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입니다. 보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에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제척은 뭐냐? 법률상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며 무조건 그 심의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 의원. 심의할 수 없는 겁니다. 다음과 같다. 의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에 청구인인 경우. 그 의원과 그 다음에 청구자가 배우자 관계면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의원은 당연 빠지는 거죠. 법상. 그 당연 법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빠지는 걸 심의할 수 없는 거죠. 심의에서 빠지는 걸 제척사유로 하는데요. 다음과 같다. 2번 이혼이 심의한 건의 청구인과 친족관계, 친족했던 경우 형 동생입니다. 그러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죠. 당연히 빠져야죠. 그래서 법률상 규정된 사유에 해당해서 당연 빠지는 걸 제척사유로 한다. 자, 이혼이 심의한 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이혼이나 이혼이 속한 법인 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다음에 5번 이혼이 해당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이모인 경우, 그럼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죠.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연 심의에서 빠지는 거예요. 말할 필요 없어요. 이에 해당하면 무조건 빠지는 겁니다. 이게 제척이라 하죠. 자, 2항입니다. 청구인은 보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 때는 보상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청구인이 바로 보상위원회에 어떤 위원 빼주세요 하고 신청하는 걸 기피 신청이라 합니다. 그럼 보상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합니다. 그래, 이 위원 심의에 참여시킬 것인가 뺄 것인가 기피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 결정으로 이제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알아서 하겠죠.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죠. 보상위원회 위원이 1항에 따른 각고에 해당하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된다. 이 회피라 그래, 회피. 스스로 빠지는 거죠. 제척은 이제 법률의 규정의 사항에 해당하면 당연 빠지는 것이고요. 본인이 판단하기에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 같다. 그러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 스스로 물러나고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 건 회피. 법률의 규정의 사항에 당연 빠지는 건 제칙. 청구인이 저 이원 빼주세요 하고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원의 결정으로 빼버리는 건 기피라 하는 거죠. 기피 신청은 이제 청구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이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것,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제척, 그다음에 기피, 그다음에 회피가 있다. 이런 용어의 정의는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령 보상이온의 해촉 해임입니다. 위촉한 거죠. 좀 참여해 주시면 한번 이온으로 활동해 주세요 하고 위촉하는 거죠. 모시는 거고 임명은 딱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만 물러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읍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해촉. 물러나 너 그냥 가라 하면 해임. 알겠죠? 그래서 어차피 해촉과 해임은 다 물러나게 하는 거야. 자, 소방청장 등은 보상이온의 이온이 다음 각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온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그래서 해임 해촉 사유죠. 이제 이온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이온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인되는 경우, 제16조 1항의 각권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즉 재척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여기 16조 제1항 이게 바로 재척 사유예요. 이 재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야 돼요. 회피를 해야 되는데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바로 해임 해척할 수 있다. 그러면 10조 2에 일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됩니다. 이 직무상 누설해버리면 바로 해임 해촉 사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시행령 10조 2 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가 있죠. 보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18조 보상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13조, 17조, 17조 2의 규정상 외에 보상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등, 즉 지금까지 공부한 이 우리 보상위원회, 즉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규정된 사항 외에 더 별도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 등, 즉 소방청장 시도의사가 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거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04페이지를 해야 되는데요. 페이지 204페이지 기본서. 지금까지 우리가 손실보상에 대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체 내용들을 세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추가된 내용, 신선 내용이 많죠. 꼼꼼히 체크해서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페이지 204페이지에 우리 과태료 신설이 있습니다. 자, 과태료 56조 200만의 과태료가 있고 이제 100만의 과태료가 있죠. 새롭게 신설됐는데요. 우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다음에 200만의 과태료, 100만의 과태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가 부과하냐? 시도의사, 소방본부장, 서장이 부과 징수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새롭게 신설된 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그 다음에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하는 자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처한다는 것. 이거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의사, 본부장, 서장이 부과 징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페이지 207페이지 우리 과태료 개별 기준으로 관련된 신설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별 기준에 바뀐 게 있죠. 신설된 내용이 있는데 이 개별 기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200만 원의 과태료가 있고 그 200만 원의 과태료를 이제 그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있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 과태료 부과하는 걸 이번에 새롭게 신설 추가된 걸 잘 암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소방 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입니다. 즉 뭐냐? 사이렌을 사용해서 출동하는데 도로에 출동하겠죠. 근데 이 진로를 막고 있어요. 양보하지 않습니다.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200만 원의 과태료죠. 근데 200만 원 과태료를 이제 법에는 딱 정해놓고 이거 이제 우리 대통령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 개별 기준과 일반 기준인데 그 개별 기준은 세상 기준 위반 횟수에 따라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가 그걸 규정된 게 과태료 부과 기준 개별 기준입니다. 그게 1회 위반했냐 2회 위반했냐 3회 4회 이상에 따라 과태료 부과 횟수가 달라지겠죠. 자, 근데 우리가 사이렌을 사용해서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행위를 한 경우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00만 원의 과태료를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뭐하고 똑같냐? 우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을 위반한 경우도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100만 원을 부과한 것처럼 사이렌을 사용해서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행위를 한 경우는 무조건 100만 원의 과태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위반 횟수에 상관없어요. 1차를 위반했냐, 2차. 내가 처음 위반했다. 100만 원 과태료. 2번 위반했다. 100만 원.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100만 원씩 때려버리는 거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게 법 44조 3에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안전의 명칭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죠. 원래 유사한 명칭을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개별 기준에 가면 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위반만 하면 200만 원을 때려버립니다. 적발되고 위반하면 무조건 200만 원이에요. 아주 큰 액수입니다. 최대 때린다는 거죠. 위반할 때마다. 그래서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200만 원 과태료를 처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두 가지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그 다음에 한국소방안전원 유사한 명칭을 사는 경우 위반해서 상관없이 100만 원 과태료, 200만 원 과태료 두 개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과태료 개별 기준까지 공부를 했네요. 그래서 이번에 2018년 하반기 대비 우리 소방 승진 시험 대비 소방기본법 최근 개정 신설된 내용에 대한 수업을 다 했습니다. 그 자료와 관련해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다 숙지를 해봤네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겠네요. 그래서 이 개정된 신설된 내용 우리 수업 자료는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셔가지고 수업과 그 다음에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다 개정되고 신설되기 때문에 올해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래서 잘 숙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고득점으로 가는 첩경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암기를 잘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018년 소방기본법 신설 개정된 내용 자료에 대한 수업을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끝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